읽어주는 남자 시간이죠. 오늘은 마더를 준비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 얼마짜리인지 알고 부셨니? 바보야? 바보? 뭐가 떠오르건 뭐가 기억나건 꼭 엄마한테만 말해야 한다. 반드시 엄마한테만. 봉준호 감독이라고 하면 뭐 현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감독이고,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필모그래피 중에서 이제 마더를 최고 걸작으로 치잖아요. 네, 봉준호 감독의 최고작이 뭐냐를 꼽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때는 괴물이 최고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살인의 추억이 최고인 것 같기도 하고. 전부 말하는 말이야. 밥은 먹고 다니냐? 또 어떤 때는 마더가 최고인 것 같거든요. 네. 설국열차는 안 나오죠. 설국열차는 최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좋지만. 자꾸 있다. 근데 마더를 다 보고 나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의 예술적인 야심이 가장 철두철미하게 들어간 작품은 오히려 마더가 아닐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연기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에서 연기, 김혜자 씨, 그리고 또 이제 원빈 씨 두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아니 세상에 봉준호 감독이 아니고 또 누가 이 두 사람을 캐스팅해서 세상에 이런 역할을 맡길까? 천하의 아저씨 원빈을. 그러니까요. 두고 안 물어. 솜이 어딨냐? 생각이 잘 안 나.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 국민 어머니의 이미지인 김혜자 씨를 아이고 내 새끼 잘 키셨어. 걸치고 댕기는 것만은 절대로 차고 우중충하면 안 된다.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정말로 겉모습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옛날 이미지이지.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화가 전개되기 시작하면 기존의 이미지를 다 깨버리게 되는 연기들을 보여주시게 되고. 진짜 그게 다야? 그래서 전 차기작으로 최불암 선생님을 캐스팅한 파더가 있어요. 그 다음 영화는 젠틀맨인가요? 뭐 갈 수도, 머더 파더 젠틀맨으로 네. 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자, 어찌됐건 이 영화, 그 네. 세 개의 장면을 이제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첫 번째 장면부터 일단 만나보죠. 네, 영화의 첫 장면을 골랐습니다. 바로 김혜자 씨가 극중 이름이 혜자죠. 혜자가 억새 풀밭을 막 이렇게 불안하게 걸어 나오다가 이제 춤을 추는 장면인데, 일단 그 장면이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최초로 보는 관객들이 보는 이미지잖아요. 첫 장면이니까. 근데 나오는 순간 어느 순간 타악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순간 어깨춤을 추다가 갑자기 거의 미친 여자처럼 춤을 혼자 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김혜자 씨 연기를 보면 정말 귀기 서린 연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떨 때는 눈을 가리고 웃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어떨 때는 입을 가리고 막 울 것 같은 표정도 됐다가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표정으로 춤을 추는 거죠. 한 영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영화의 시작하는 방법은 정말 독창적이고 탁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말하자면 영화의 어떤 선전포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혜자 씨의 어머니는 잊으십시오. 자, 이제부터 영화가 시작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라는 어떤 신호음 같은 느낌도 있고. 맞습니다. 힘이 있는 그런 오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천하의 김혜자 씨 같은 그런 베테랑 배우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카메라가 벌판에다 세워놓고 있는데 그 앞에서 걸어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 이거 진짜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 촬영 비화가 있어요. 카메라 바로 옆에서 봉준호 감독이 똑같이 춤을 췄답니다. 배우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편하게 마음을 가지고 그런 즉흥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봉준호 감독 자체도 옆에서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배우가 완전히 상황 속에서 부자연스럽지 않게 몰입되어서 그런 귀기설인 연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이 영화가 굉장히 토속적이고 무속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맨 마지막 장면하고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를 가장 극적으로 소개해주는 방식이면서 그 배우의 모습을 이상한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이 영화의 분위기를 확실히 관객한테 각인시켜주고 들어가는 그런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두 번째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항상 도준이는 약간 지능이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보살펴줘야 되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상한 사건에 연루가 돼서 마을의 여고생 하나가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용의자로 그만 살해 용의자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해서 읽어버리고 부시고 버리세요. 세팍타크로라고 아냐? 알지? 몰라. 비인기 종목이라고 무시하네. 아니 진짜 꽉! 이게 바로 세팍타크로의 위력이에요. 엄마 입장에서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서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엄마가 직접 이 사건을 탐문에 들어가면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들이 어째서 억울한 상황인지를 밝혀내려고 합니다.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립스틱 말라붙은 건데. 그렇게 사건을 파헤치고 다니는데 잘 안 되니까 아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으러 갑니다. 뭐가 생각났어? 중요한 거. 그니까 뭐? 엄마가 나 죽이려고 했던 거. 아들이 5살 때 끔찍했던 기억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엄마가 전해 듣게 되죠. 5살 때 맞지? 그때 나 죽이려고 바카스에 농약 타서 먹였잖아. 그 장면을 두 번째 명장면으로 꼽겠습니다. 쪽팔리게 진짜. 근데 이 장면은 사실은 영화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에서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아들 도준의 역할을 맡은 원빈은 그냥 아벌구로 평범하게 나와요. 기억이 안 날 때는. 네가 죽인 거야? 미쳤어, 엄마? 당연히 안 죽였지. 그러다가 뭔가를 기억해내려고 얘기를 할 때부터는 계속 원빈의 여벌굴만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생각났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5살 때 있었던 끔찍한 일을 떠올릴 때는 정면 얼굴을 보여주는데 한 손을 들어서 얼굴 반쪽을 가립니다. 이 장면들은 사실 그냥 괜히 폼을 잡으려고 그렇게 찍은 것이 아니고 봉준호 감독의 이전 작품인 살인의 추억이 약간 비유해서 말하자면 송강호의 아벌굴에 대한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시면 그 이미지가 아마 떠오르실 거고요. 카메라를 마주보면서 끝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더는 원빈의 여벌굴에 대한 영화라는 거죠. 그럴 때 원빈의 여벌굴이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반쪽짜리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손을 딱 가린 손을 떼게 되면 바로 직전에 교도소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 왼쪽 얼굴이 엉망입니다. 5살 때 맞지? 원빈의 그때 얼굴은 비대칭인 거죠. 네. 그렇게 비대칭적인 진실 혹은 반쪽을 가린 진실에 관한 것들을 이런 탁월한 앵글들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또한 맨 뒤의 장면하고 연결돼서 아주 중요한 복선을 하나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영원히 기억하지 않았을 거를 기억해낸 거거든요. 네. 근데 엄마는 이제 침을 놓기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침을 본인 입장에서는 허벅지 일정한 위에다가 침을 놓게 되면 망각을 가져오는 자리를 본인이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한테 그 침을 놓아서 그 기억을 없애려고 하죠. 근데 아들은 거부하죠. 정말 나쁜 일, 끔찍한 일, 석병나기 좋게 가슴에 꼭 맺힌 거 깨끗하게 풀어준 침자리가 있어. 이번엔 침나서 죽이게? 사실은 아들한테 찾아와서 기억을 떠올려 줄 것을 원해서 왔는데 그 씬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아들의 기억을 없애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역설이 뒷장면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세 번째 장면,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세 번째로 고른 장면은 바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처음 시작 장면이 갑자기 느닷없이 혼자서 여자가 동물을 추면서 시작합니다. 네. 그 영화의 맨 마지막이 되게 되면 군무로 끝나게 되죠. 근데 군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흔히 고속도로에서 아주머니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신나게 그 춤을 추는 바로 그 춤인데
이 직전에 이 극중 주인공인 혜자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죠. 이거 주웠는데 이런 거 막 흘리고 다니면 어떡해 엄마는. 그 상황에서 얼이 빠진 상태로 관광버스를 탑니다.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바로 이 제가 두 번째 장면에서 말씀드렸던 허벅지 그 자리를 찾아서 스스로에게 침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일어나서 통로 쪽으로 나가게 되면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음악은 우리가 첫 번째 들었던 바로 그 음악이에요. 첫 번째 장면에서. 그래서 그 음악을 듣고 춤을 추게 되는데 그 춤의 맥락은 완전히 다르게 되죠. 네. 때마침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때 바깥 풍경은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다 실루엣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 온갖 아주머니들이 섞여서 이 마더인 혜자가 막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끝나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엔딩 장면이죠. 그 장면을 저도 정말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스토리는 이 혜자라는 한 개인적 엄마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그 혜자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 많은 군무를 추고 있는 아줌마들 속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그 많은 아줌마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확대되는 듯한 100% 동의하는 진짜 탁월한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억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두 번째 장면하고 연결이 돼서 기억을 찾았던 여자가 사실은 망각을 원하면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앞에는 동무로 시작하고 맨 뒤에는 군무로 끝나는 이 형식 자체가 그 사이에 두 개의 춤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이 영화의 스토리를 사실상 위무하는 일종의 구판처럼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영화 자체가 사실은 거대한 하나의 제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명장면이 됐죠. 봉준호 감독이 최고자로 하기에 전혀 지장이 없겠군요. 최고작이라고 한 번에는 못 꼽을지라도 봉준호 감독 중에 예술적으로 가장 통일성이 높고 가장 밀도가 있는 영화라고는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이 준비한 영화와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화를 본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또는 많은 이해심을 필요로 하는 행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영화를 이해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해한다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시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